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소카를 좀 분석해 볼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좀 종목 분석을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종목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해 드린다고 했는데, 소카가 좀 연락이 두 통이 왔어요. 소카를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선 보이시죠? 이 지지받던 구간에서 어떻게 저항으로 바뀌고, 여기서 저항을 좀 맞고 있죠. 저항 맞고 이 자리를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결국에 소카 같은 경우는 이 18,700원 자리만 돌파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추가 상승 자리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올라갈 때도 이러한 부분들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매물대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고요. 26,600원 자리를 그죠? 26,600원 자리를 어떻게 돌파해 주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오늘 같은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는 갭이 떴기 때문에 자, 갭 잘 보세요. 이 차트가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탈이 나오면서 저항이 생겼고요. 또 저항이 생겼고요. 또 저항이 생겼다. 이 저항선을 어떻게 시가를 띄워줌으로써 돌파시켜 놨죠. 그죠? 그럼 이속하시면 어떻게 돼요? 아, 여기 16,400원 안 깨지면 되는 겁니다. 16,400원 안 깨지면 되고 이 16,400원짜리를 어떻게 해서든 지켜줘야지 속하는 어떻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삼각 수렴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온 수렴 이런 수렴 자리들에서 어떻게 됐어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슈팅 한번 주고 여기 왜 빠졌죠? 자, 19,350원 이 자리 왜 빠진지 생각해 보셔야죠. 왜 빠졌을까요? 저항선 아빠가 우리 봤잖아요. 저항선 맞고 빠지고 다시 한번 밑에서 가다듬고 다시 한번 슈팅 시도 중입니다. 이번에 100%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다음 이익 봉에서도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왜? 매물대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리를 단숨에 밀어 올리겠다라고 봤을 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자리에서 왜? 앞에 구간 저항대가 많기 때문에 자 보면은 우리가 일봉으로 보더라도요 지금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항을 좀 막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 매물대가 쉬운 매물대 같습니까 쉬운 매물대 같아요 쉬운 매물대가 아니죠 왜 밑에 구간에서 얘네가 1차적으로 물량 덜어낸대요 어떤 물량 얘네가 보호예수가 있던 물량을 1차적으로 덜어낸 자리들이 바로 이러한 자리란 말이죠 보호예수를 덜어낸 자리 그럼 이런 보호예수를 덜어낸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가 많이 쌓였을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가 과연 가만히 있었겠느냐라고 봤을 때 지속적으로 물을 탔겠죠. 물을 타가지고 아무리 이 사람들이 물을 못 탔더라도 평단이 어디예요? 2만 원이에요. 19,000원에서 2만 원대가 평단이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물을 탔으면 평단이 여기니까 이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지속적인 매물 소화가 조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를 뚫어줄지 못 뚫을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럼 뭘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이러한 지지 구간을 지켜주는지 못 지켜주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소카를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고 싶다. 난 소카가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무지성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절대 안 되죠.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분할 매수로 끊어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카 매수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소카 관련돼 가지고 물려 계셔가지고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라고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추세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매물대에서 물량 소화해주고 다시 한번 이 매물대를 돌파 시도 중인데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집니다. 이 거래량이 안 터지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 자체가 왜 터지는 겁니까? 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매수세가 세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매수세가 세서 거래가 터지거나 매도세가 세서 거래가 터지거나. 근데 이 자리를 보면은 매도랑 매수세가 둘 다 셌는데요. 결국에 누가 이긴 거죠? 매도가 이긴 겁니다. 매도세가 이기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밀린 거죠. 자, 이 매도세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앞에 구간 이 자리에서 이 매물대에서 매도량이 나왔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 소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부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바닥권에서 얘네가 이런 자리를 이렇게 두들겨 주면서 중요한 거 뭐예요? 최대 주주가 지속적으로 장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어떠한 이유가 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어디까 유추입니다. 자, 지금 이 85년생이신 박재욱 이 대표이사 거예요, 아마. 대표이사가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15,000원, 13,000원대에서 빠른 매수, 엄청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이 주식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주가 부양일 것인가? 아니면은 이 매각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물량 매집일까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최대 주주가 매수하고 있다. 자, 우리가 망할 회사를 최대 주주가 매수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최대 주주가 지금 매수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바로 올라간다 생각하는 것보다 큰 오산입니다. 보통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주주가 지금 장내 매수를 해서요. 만약에 소카가 매각이 된다고 합시다. 그 최대주주 물량을 어느 회사에서 사간다고 해요. 그럼 최대주주는 매각될 걸 알고 밑에서 매집을 해놓은 거죠. 장내 매수를. 이게 문제가 안 될까요? 무조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이거는 보통 어떤 상황이냐면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매각이 되기 6개월 전, 6개월 전이나 1년 전부터 매각 협상이 되고 있을 때부터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해서 어떻게 돼요?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요.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은 나중에 어떻게 나중에 매각 이슈 터트려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쭉쭉 올라와요. 요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TS 트릴리온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TS 트릴리온이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주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죠. 엄청 많이 올랐죠. 바닥권에서 단기적으로 쫙쫙 올라왔습니다. 보게 되면은 얘네가 500원짜리부터 어디 2,000원까지 4배가 올라갔어요. 거의 한 달 만에. 근데 제가 이때 당시에 여러분께 얘기했거든요. 야, 장 최대 주주가요. 계속 800원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800원, 700원에. 분명하게 좋은 이슈가 있을 거예요. 좋은 이슈가 있을 건데 얘네가 당장 매각은 안 하더라도 매각을 6개월에서 12개월 안쪽으로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저를 원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 뭐로 올라갔죠? 매각으로 쫙 올라갔습니다. 자, 이때 당시 보면은 언제죠? 2022년도 5월, 7월 이때예요. 이때 보면은 자, 최대 주주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지 볼까요? 어차피 이건 나오는 거니까 그죠? 2023년도 3년도인가? 2022년도 2022년도죠. 2022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2년도 0501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장기영님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세요. 자, 장기영님 뭐 하죠? 계속 특별관계자 장내 매수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따님 분이거든요. 계속 매수 1,000원에 매수합니다. 1,000원대 매수하고 이때도 특별관계자 요건 아니네요.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취소. 장기영 특별관계인 장내 매수 어떻게 해요? 계속 매수하죠.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1,000원에 계속 매수해요. 계속 매수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건 주식담보대출이네요. 자, 보면은 최대주주 장내 매매 최대주주 계속 사죠. 그죠? 800원 계속 삽니다. 계속 사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의 장내 매수 계속 매수합니다. 언제 매수했죠? 날짜 보면은 2022년도 3월 4월에 집중적으로 계속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매각이 언제 됐어요? 매각이 2023년도 거의 6월쯤 됐죠. 그러니까 1년 전부터 미리 계속 사는 거예요. 사갖고 어떻게 해요? 사갖고 매각되기 전에 매도하는 거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패턴이다. 그럼 소카가 지금 자리에서 이 전고점 자리를 만약에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은 매각 이슈가 아닌 다른 이슈로 좀 올라갈 거고요. 왜? 최대 주주가 이거는 팔 수가 없어요. 최대 주주가 팔 수가 없고 아니면 그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박재용님은 그대로 있고요. 박재용님은 그대로 있고 왜냐면 대표이사니까. 박재용님은 그대로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의 물량을 처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얘네가 지금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SOQLI 외 16인인데 여기에 이제 박재용님이 최대 주주예요. 최대 주주라기보다는 대표이사죠. 이거 만든 사람인데 자 보시면 여기 나오죠. 소카 대표이사. 이 사람이 어쨌든 소카를 만든 사람인데 계속 사고 있잖아요. 계속 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분은 많이 없어요. 많이 없지만 뭐예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더라도 뭐가 된다? 이 사람 매각 안 할 거예요. 이 사람 매각은 안 할 텐데 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장내 매수하고 팔면은 당연히 지분 매각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근데 뭐예요? SOQRA 이런 애들이 뭐 하는 거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지금 특별관계인이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누군가가 지분을 매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SK가 될 수도 있겠고 롯데 렌털이 될 수 있겠고. 자, 우리가
SK가 만약에 소카의 지분을 산다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카의 지분을 산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좀 크게 봐야 되는데, 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생각해 보면은 SK 네트워크스를 통해서 뭐 한다? 전기차 충전 사업을 넓혀 갈 건데요. 이 소카의 렌트, 이 소카의 렌트 방식, 왜냐면은 우리 주변 근처, 집 근처에 이렇게 소카가 많잖아요. 여기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소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려는 큰 그림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얘기하면 이해하기 좀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간 주가가 있어요. SK 네트워크스라고. 얘네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얘네들은 지수가 빠지더라도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수가 급락할 때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얘네와 같이 무언가 충전소 관련해서 소카의 지분을 인수해서 무언가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의 이 움직임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SK 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면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조금 정리해 놨어요. 원래 제가 이런 공동 대응 자료 같은 경우 회사에서 애널리스트 시켜가지고 좀 만들어 놔가지고 저희가 전달 드리는데, 요건 제 개인 채널이라서 제가 좀 소카 관련돼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소카 관련돼서 보시면은 소카 대응 전략 좀 만들어 놨습니다. 단기적으로 SK와 제가 봤을 때는 이 충전소 관련해서 소카존을 이용한 충전소 사업을 펼쳐 나갈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뷰를 조금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면서 소카의 목표가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소카가 현재 제가 중요하다고 한 자리, 자, 저항선을 보시면은 요 자리죠. 요 자리를 만약에 밀어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 이때보다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이 자리를 터치했을 때 거래량이 어때요? 좀 줄어들었죠. 이 전보다는 같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줄어들었죠. 그럼 결국에 매도량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건데, 여기서 주포가 올릴지 뺐다가 다시 갈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자리는 어쨌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규 진입 자리는 아니다. 확실하게 이 자리를 뚫어냈을 때 지지를 돌파를 할 때 매수하는 거, 돌파하고 눌림까지 분할 매수하는 거지, 지금 자리는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좀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달 드리면서, 제가 이 소카 관련해서 여러분께 SK와 전략적인 여러 시너지 이런 관련해 제가 좀 정리해 놨거든요. 제가 한 3시간 걸렸습니다. 어제 소카 지속적으로 한 이틀 전부터 분석하면서 한 3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요거 자료 꼭 받아 가시고요. 무료로 드릴게요. 무료로 드릴 테니까 위에 번호, 자, 010-9201-6329 이쪽으로 소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 관련돼서 자료를 좀 전달 드릴 거고요. 관련돼서 IPO 대응이라고 있는데, 이 IPO 대응은 뭐냐면 11월에 IPO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거고요.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고, 이거 관련돼서 IPO 관련주가 뭐냐면요,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 11월, 12월에 IPO 관련주가 뜰 것이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모비스도 제가 10월 초부터 계속 뜰 거라고 했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졌어요. 근데 모비스 주가 어떻게 됐죠? 급등했죠. 거의 5,300원 추천해서 8,000원까지 갔습니다. 순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 붙기보다는 미리미리 잡아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일단 먼저 인지를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 시장이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수급 문제입니다. 수급이에요. 수급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금리 인상으로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돈이 채권과 은행으로만 좀 빨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건 유가. 전쟁은 유가가 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수출 국가잖아요. 그죠?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수출 관련된 타격도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수급이 조금, 외국인 수급이 조금 기관과 굉장히 좀 잘 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미리 알고 있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이 아니고서 힘들다. 근데 우리가 11월에 잘 생각해 보면은 IPO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IPO가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여기에 대주주가 누구냐면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인데 얘네가 지금 만약에 상장하게 되면은 시가총액 3조 정도가 예상이 돼요. 3조. 적은 금액 아닙니다. IPO 중에 진짜 큰 금액이에요. 3조가 예상되는데 여기 모이는 예상 증거금이 100조가 모일 거라고 해요. 100조.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 신용잔고 뭐 9조, 코스피 막 13조, 12조 막 이런데, 이거가 지금 이거 반대에 나온다 그러는데 100조라는 돈이 IPO에 몰린다? 그럼 뭐예요? 결국에
백조가 IPO에 몰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가 받쳐준다? 수급이 받쳐준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IPO 관련주로 수급이 쏠리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IPO 관련주, 그 이번에 상장할 IPO 관련주가 뭐가 된다? 수급들이 쏠릴 것이다. 미리 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때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주가는 3-4배 올라가 있죠. 또 이때 사실 거냐고요. 또 이때. 그럼 안 된다라고요. 자회사가 IPO 상장했을 때 모회사가 올라가는 걸 봤을 때 피롭틱스나 신성델타나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2023년도 상반기에는 이 인적 분할 트렌드가 굉장히 강했다면은 하반기에는 뭐예요? 하반기에는 바로 인적 분할이 아닌 IPO 테마가 핫해질 거라는 겁니다. 11월, 12월에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항상 11월, 12월에 좋았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백조 증거금 모이면서 에코프로가 올라가게 되면은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죠? 2차 전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에코프로가 올라가면은 2차 전지 올라가면 코스닥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때 원래는 2차 전지만 코스닥을 끌어올렸을 때는 2차 전지만 올라갔지만 이번에 너무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할 때보다 고루고루 코스닥 종목들이 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IPO 관련주가 주가가 뻥튀기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또 사가지고 물리시지 말고요. 이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요.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으로 앞에 구간 가격대까지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으로 개인들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급등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도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얘 같은 경우는 주가 가장 큰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같은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어들었을까? 왜 줄어들었을까요? 유통주식이라는 것은 유통주식이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즉, 이 뜻은 무엇이다? 이것은 유통주식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없어졌다. 이 뜻은 뭐예요? 누군가가 매집을 끝냈다라는 겁니다. 왜 매집을 끝냈을까요? 삼성이 투자한 이 IPO 관련주, IPO 관련주 모회사입니다. 모회사 차트인데 이 IPO 관련주에 IPO 자회사에 삼성이 투자를 해놨어요. 그럼 단기적으로 얘네들이 왜 이런 식으로 주가를 잡아당겨서 버티고 있을까요? 추가 상승할 걸 알고 있는 거죠. 왜? IPO 관련주에 붐이 불 걸 알기 때문에. 세력들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 IPO 관련주도 결국에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3-4배 올라가서 설거지 할 때 사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사서 뭐 하자? 기다리자라고 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IPO 관련주 그리고 단타 종목 1번 그냥 1번 남기시면 제가 IPO 관련주는 기본적으로 보내드리니까 꼭 보셔서 매수하건 안 하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99%는 안 하고 1%만 해요. 1%만 하는데 1%가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위에 번호 몇 번? 010-9201-6329 010-9201-6329 이쪽으로 뭐라고요? 1번 남겨주시면은 IPO 관련주 항상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단타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스윙 관련된 종목들을 좀 공유하고 있어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고 제 개인 채널이 있는데 이쪽에 오시면은 이 종목들 전부 올라갔던 거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조작이 없고 이 수익률 비교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손실도 거짓 없이 여러분께 표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손실률이 생각보다 좀 큰데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서 매수해서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에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버티고 가서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뭐 5% 3% 떼기 언제 합니까?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들어갔다가 이 추세가 꺾이는 부분에서 뭐예요?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입니다.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서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가더라도 이 변동성이 강해지지 않는다면은 버티고 다시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는 대신에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꺾이더라도 어느 정도 버티는 원동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종목들 자체가 순간적으로 변동성이 없다가 빠지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이 상방의 추세만 꺾이지 않는다면 이 단기적인 하락 흐름에서 뭐한다? 매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흐름이 깨졌을 때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고요. 이 자리가 깨지는 자리에서 매도가 나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손실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수익에 비하면은 손실이 크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300%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스윙 종목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 진행 중인 거 10월부터 넣어놨습니다. 종목이 한 7, 8개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중에 뭐 한두 개 하락 손실이 나오더라도 나머지 7개, 6개는 어떻게 된다?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렌시스 3,100원에 매수 진행한 거 아직도 들고 있어요. 거의 7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런 이슈 같은 것도 텔레그램 방송 여러분께 전달 드리고, 이 방은 단기적으로 스윙 관련해서 10월, 15일부터 어떻게 해요? 12월 31일까지 이 2배를 만드는 프로젝트의 단기적인 텔레그램 방이니까 꼭 들어오셔서 T라고 보내셔서 요거 엑셀 파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엑셀 파일 정리해서 넣어놨어요. 꼭 받아가셔서 요 종목 체크해서 스윙 종목 매수해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엑셀 파일을 조금 넣어놨으니까 꼭 위에 번호, 자, 위에 번호 010-9201-63이고 이쪽으로 간단하게 T 한 글자 보내셔서 스윙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께 이 종목들은 무료로 공유하는 거고요. 제 개인 채널,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 T라고 보내주시기 바래요. 요거 관련돼서 필요하신 분들 뭐요? T라고 한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한 글자 안 보내셔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률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던 말건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안 받아가서 체크도 안 해보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T라고 한 글자 보내주셔서 요거 받아가셔서 수익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